여러분, 혹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역대급 스캔들, 이른바 제2의 엡스타인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부자들의 더러운 사생활 폭로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원인과 이 사태가 불러올 파장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물류 동맥을 쥐고 있는 실물 경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그리고 할리우드의 거대 자본이 하나의 추악한 범죄 네트워크로 얽혀 있었다는 거대 마피아 카르텔의 장부가 터져버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채널 뭔데 오늘은 여러분의 도파민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2026년 최악의 게이트 그 충격적인 타임라인과 백데이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1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초유의 법안이 통과됩니다. 로카나 민주당 하원의원과 토마스 메시 공화당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주도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찬성 427표대 반대 1표. 상원반장 일치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서명. 이 법안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망한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그 공범 길레인 맥스웰의 기소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미분류 수사 기록을 법무부가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까라는 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름이 영원히 검은색 마커로 가려질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30일 미국 법무부의 토드 블렌치 부장관 주도하에 마침내 350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18만 장의 사진, 2,000개의 영상 파일이 웹사이트에 전면 공개되는 순간 초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500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가렸다는 뉴욕 남부지검 제이 클레이튼 연방검사의 법원 인증이 무색하게 수십 명의 피해자 실명과 나체 사진이 아무런 모자이크 없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버린 겁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브리트니 핸더슨과 브래드 에드워즈는 즉각 연방법원에 서버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프라이버시 위반이라고 법무부를 찢어놓았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였을까요? 여기서부터 냄새가 아주 고약해집니다. 어떤 복사본은 철저히 검열되어 있는데 동일한 원본 파일의 다른 복사본에는 VVIP의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관성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거든요. 심지어 공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함께 있는 민감한 사진 등 16건의 파일이 감쪽같이 삭제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3월 4일 펜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소환 조사했고 결국 한 달 뒤인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 본디 장관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럼 실수든 고의든 이렇게 유출된 350만 장의 서류 속에서 어떤 괴물들이 튀어나왔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정계나 연예계 인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제하는 글로벌 물류의 거대 공룡 아랍에미리트 DP월드의 술탄 아메드 빈 술라임 회장입니다. 공개된 문건에서 그의 이름은 무려 4,700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엡스타인은 그를 가장 신뢰하는 친구라 부르며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바라크,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 최고 1급 인맥을 꽂아주는 창구로 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출입 허물을 쥐락펴락하는 최고 권력자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절친이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공화당 토마스 메시 의원이 X에 폭로하고 민주당 로카나 의원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까버린 2009년 4월의 이메일입니다. 엡스타인이 빈 슬라임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어디에 있나? 당신의 그 고문 영상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빈 슬라임은 천연덕스럽게 중국이라며 미국 방문 일정을 답장하죠. 뿐만 아닙니다. 두바이 대학생과 최고의 성관계를 했다. 내 유티에 있는 신선한 러시아 여성, 샘플에서 벗어났다 등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엽기적인 내용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물론 영상의 실체가 수사로 완벽히 입증된 것은 아니며 매우 심각한 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월스트리트의 심장에 폭탄이 떨어진 격이 됐습니다. 캐나다 연기금 CDPQ, 영국 BIR 등 글로벌 메가 자본들이 즉각 DP월드와의 모든 신규 투자를 보이콧해 버립니다. 외교적 파장과 자본 이탈을 견디지 못한 두바이 정부는 결국 2월 13일 인슐라엠을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시켜 버리죠. 여기서 네티즌들은 끔찍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을 나르는 저 거대한 컨테이너 물류망이 혹시 엡스타인 섬으로 향하는 인신매매의 프리패스 통로였던 것은 아닐까?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타자는 월스트리트의 진짜 지배자,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레온 블랙입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론 와이든 위원장의 끈질긴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레온 블랙은 엡스타인에게 세무자문 명목으로 자그마치 1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2,300억 원을 쏩니다. 다른 초일류 변호사들 수임료의 30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액수죠.
게다가 이 돈은 앱스타인이 이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건너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돈을 숨긴 방법입니다. 앱스타인의 회계사 리처드 칸의 이메일을 보면 이 막대한 자금 중 최소 1,000만 달러는 500일 면세 자선단체라는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 송금되었습니다. 대중의 감시를 피하고 블랙 회장의 세금 공제 혜택까지 타먹으려는 완벽한 기득권의 꼼수였죠. 앱스타인은 이 돈을 자신의 장부에 선물이라고 적고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입막음 비용으로 뿌렸습니다. 폭포수를 주사기 바늘구멍으로 밀어넣듯 치밀하게 자금을 쪼개고 세탁한 겁니다. 하지만 이 챕터의 진짜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은폐 과정에 미국 초대형 글로벌 로펌 폴웨스의 최고의장 브래드 카프가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입니다.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레온 블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모델 구젤 가니에바를 압박하기 위해 브래드 카프는 사실상 흥신소 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앱스타인이 그녀의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나? 라고 묻자 카프는 당장 작업하겠다고 답하죠. 이들은 사립 탐정을 고용해 피해자 아들의 위치까지 추적하는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니에바를 협박하며 결국 15년간 1,800만 달러짜리 비밀 유지 계약을 서명하게 만듭니다. 브래드 카프는 이 더러운 일의 대가로 앱스타인의 타운하우스 파티에 초대받고 할리우드 거장 우디 앨런의 영화에 자기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까지 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로펌 의장이 마피아 청부업자로 전락한 이 스캔들이 터지자 카프는 18년간 군림했던 의장직에서 불명예 사임하게 됩니다. 이제 무대를 할리우드로 옮겨보겠습니다. 2028년 락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자 콜드플레이, 에드 시런 등을 거느린 거대 기획사 와성원의 설립자 케이시 와성원. 그와 앱스타인의 오른팔 길레인 맥스웰이 나눈 이메일은 그야말로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맥스웰이 남자를 미치게 할 마사지를 제안하자 와성원은 타이트한 가죽 의상을 입은 당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농탕을 칩니다. 심지어 2002년 클린턴 재단 행사 당시 앱스타인의 전용기 이른바 롤리타 익스프레스에 탑승했던 사실까지 수사 일지로 빼박 확인되어 버렸죠. 권력 앞에 침묵하던 할리우드에 돌을 던진 건 다름 아닌 Z세대 팝의 아이콘 챗플 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서먼의 실체가 폭로되자마자 단 하루의 망설임도 없이 전속 계약 전격 해지를 선언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행동을 묵인할 수 없다.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거부한다. 이 발언은 미국 1020세대의 도파민을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돈과 권력에 빌붙은 늙은 기득권과 완벽히 대비되며 그녀는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왠지 들게 비치버니 같은 록밴드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애비 완바크까지 줄줄이 와서먼을 손절하는 연쇄 엑소더스가 터져 나옵니다. 캐런 베스라 시장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사태를 압박하자 코너에 몰린 와서먼은 결국 사내 이메일을 통해 내가 회사의 거대한 방해물이 되었다고 백기를 들며 23년 일본 제국의 매각 절차에 돌입합니다. 네티즌들은 오륜기에 가죽 세특을 합성한 밈을 만들며 샤보이 코세레이 18운동을 들불처럼 번지게 하고 있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성벽이 아티스트 한 명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하지만 대중을 가장 큰 인지 부조화에 빠뜨린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미래를 논한다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창업자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물론 이들이 앱스타인의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법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 전과자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논의하고 네트워킹을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특히 2012년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에게 보낸 이메일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앱스타인이 똑똑한 AI 전문가를 묻자 머스크는 훗날 구글 딥마인드 CEO가 되는 데미스 허사비스의 이름을 넘깁니다. 앱스타인이 일찌감치 미래 기술의 핵심 인재들에게 촉수를 뻗치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 정보원이 되어주었다는 정황은 소름이 돋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티일 등과 함께 앱스타인 주최의 저녁 식사에 참석했고 앱스타인은 이를 와일드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너드들의 타락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필연적인 유착일까요? 이 거대한 권력의 붕괴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메가톤급 재판과 소름 돋게 맞물립니다. 바로 구속 수감 중인 힙합 제왕 숀 디디 콤스의 연방 재판입니다. 디디의 엽기적인 프리고프 난교 파티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서는 마이클 B. 조던, 카니에 웨스트, 머라이어 캐리 등 당대 최고 A급 스타 190명의 이름이 적힌 예비 배심원 신문용 명단을 배포했습니다. 비록 이 명단이 단순한 배경 설명용이라 할지라도 대중은 이미 앱스타인의 섬과 디디의 화이트 파티가 본질적으로 절대 권력자들의 밀실 성착취 구조라는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레딧과 다크웹 등에서는 통제 불능의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엘리트 사회를 조종하는 딥스테이트가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길들이기 위해 고의로 법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썰부터 앱스타인의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지와 벙커에 진짜 왕족급 VVIP들의 스너프 필름 서버가 있고 이게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다는 지라시까지 퍼지고 있죠.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이든 대중이 느끼는 체제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남의 나라 부자들 이야기가 우리 통장 잔고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DC인사이드나 블라인드 같은 국내 커뮤니티가 왜 뒤집어졌을까요? 서학개미들이 목숨 걸고 투자하는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글로벌 매크로를 분석하고 파이썬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을 돌리는 투자자라면 이런 글로벌 CEO들의 오너, 리스크 뉴스 플로우를 시스템이 즉각 감지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계좌는 하루아침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DP월드의 펀드 자금 이탈을 보세요. 글로벌 자본은 도덕적 리스크의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게 반응합니다. 분노와 도파민을 가라앉히고 이 거대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세 가지 통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 기득권의 사설 네트워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끈끈하고 부패에 취약합니다. 2,300억을 우습게 태우고 로펌을 흥신소로 쓰는 그들만의 생태계를 똑똑히 보셨죠? 둘째, 시스템을 바꾸는 건 결국 용기 있는 개인의 결단입니다. 거대 에이전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히 손절을 선언한 채플, 로안의 한방이 할리우드에 견고한 카르텔의 균열을 냈습니다. 마지막 셋째, 실물 경제와 주식 투자에 있어 도덕적 해이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입니다. CEO의 사생활이나 과거 네트워킹 이력 하나가 기업의 시총 수십조 원을 날려버리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만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정점에 선 기업가들의 철학과 리스크를 매크로 관점에서 꿰뚫어 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2026년 앱스타인 파일 전면 공개와 그 파장에 대해 팩트 기반으로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분노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본 사안은 아직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핵심 당사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섣부른 마녀사냥보다는 법적 결과와 팩트가 어떻게 입증되는지 끝까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패한 카르텔의 완전한 몰락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거대한 은폐로 끝날지 진실을 판별하는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뭔데 메인 작가였습니다.